안녕하세요. 오늘은 일품 1학년 2학기 입체도형의 건널비와 부피 실천 테스트 2회차 문제풀이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1번 문제 볼게요.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다면체의 꼭지점의 개수는 했어요. 두 밑면이 서로 평행하다 했거든요. 그리고 옆면이 모양이 직사각형이고 두 밑면이 평행하면 얘는 각기둥이 된 거예요. 근데 모서리의 개수와 면의 개수의 합이 50이다 했어요. 그럼 N각기둥이라고 하면 N각기둥의 모서리 개수는 3N이고요. 면의 개수는 N 더하기 2니까 4N 더하기 2가 50이거든요. 그럼 4N은 48이고요. N은 10이에요. 그럼 얘는 몇 각기둥이냐면 12각기둥이거든요. 그럼 12각기둥의 꼭지점의 개수는 12 곱하기 2 하니까 24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에요. 정리 한번 해보세요. 2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2번은요. 모서리의 개수가 2, 면의 개수를 F라고 할 때 2 빼기 F가 6이래. 이걸 만족시키는 정사면체는 했거든요. 그럼 정사면체 생각해볼까? 정사면체는 모서리가 6개, 면이 4개니까 틀렸고, 정육면체는 모서리가 12개, 면이 6개니까 얘는 빼면 6 나오니까 2번이 좀 맞는 정답이래요. 그래서 2번이 맞고요. 정파면체는 모서리가 12개, 면이 8개고. 그러니까 얘는 빼면 4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이 표 보고 일일이 외워 있어야 돼. 모서리 개수, 면의 개수 이런 거 외우고 있어서 맞는 거 찾아주시면 답이 2번입니다. 고민해 보세요. 아니면 이거 해도 돼. 이거 공식이 하나 있는데 원래 다면체에서는요. 꼭지점의 개수에서 모서리 개수를 뺀 다음에 면의 개수를 더하면 항상 2라고 고정이 돼 있거든. 근데 지금 모서리의 개수랑 면의 개수 뺀 게 6이라고 했으면 여기는 마이너스 6이란 얘기야. 꼭지점에서 6을 뺀 게 2란 뜻이거든요. 그럼 꼭지점의 개수는 8개란 뜻이니까요. 됐죠? 그럼 꼭지점이 8개인 다면체 찾아주시면 돼요. 꼭지점이 8개인 다면체가 정육면체밖에 없어서 2번이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뭐 나쁘지 않다. 뭐 요거로 풀어도 되고 요거로 풀어도 되고 상관없어요. 자, 이제 넘어와서 3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다면체는 했는데요. 각면이 모두 합동인 정삼각형으로 이루어진 다면체래. 이게 쉽게 그릴 수 있다 하여 가장 유동적인 원소인 물에 비유했고요. 꼭지점의 개수가 12개,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가 5개다라고 하면 정20면체로 당첨된 거지. 삼각형이니까 정사, 정팔, 정20 중에 원처럼 생겼고, 그리고 꼭지점이 일단 12개라고 했고, 한 점에 모인 것도 5개라고 하면 정20면체밖에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자, 이제 넘어와서 4번 문제 풀이 한번 또 시작해 보겠습니다. 4번은요. 오른쪽 그림은 정육면체의 전개도래요. 이 전개도로 정육면체를 만들어서 ABC를 지나는 평면으로 자를 때 그 단면의 모양은 했는데 요 선을 쌤이 요 위로 해서 이렇게 그려버리면 여기가 A고 이렇게 내려왔을 때 여기에 C가 있는 거고 이렇게 돼서 여기에 B가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럼 요거를 기준으로 이렇게 자른다고 하면 어떻게 잘리냐면 이렇게 착 잘리고 여기 밑에 잘리고 여기 착 여기 바닥으로 잘리면 이상해지는구나. 이렇게 착 이렇게 잘렸겠지? 그래서 이렇게 잘리게 그려진단 말이야. 그럼 뭐 그려져? 오각형이 그려지죠? 그래서 답이 3번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번 이제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아니면 C랑 B를 밑으로 가게 해서 생각해도 괜찮은데 12를 바닥면으로 하려고 그러면 그림을 좀 돌려야 되니까 아니 그냥 이걸로 하자. 이 그림 보고 생각해봐요. 넘어갈게요. 5번 문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음 중 회전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했어요. 방구를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를 때 생기는 단면은 반원이다 했는데 방구를 회전축의 수직으로 자랐다 하면 반원 아니고 원이에요. 틀렸고 구의 회전축은 무수히 많은 거 맞습니다. 그래서 2번이 맞는 말. 모든 회전체는 전개도를 그릴 수 있다 했는데 9는 못 그려요. 9는 그릴 수가 없어서 탈락이고 직사각형을 한 변을 회전축으로 하여 1회전시키면 원뿔대가 되는 게 아니고 원기둥이 되니까 틀렸고 5번이 맞았겠네. 원기둥에서 회전체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른 당면은 모두 합동으로 나오겠죠? 모두 합동인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2번, 5번이에요. 정리 한번 해보세요. 넘어와서요. 6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6번은요.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사다리꼴을 직선 내를 회전축을 하여 일회전시켜 생기는 회전체를 한 평면으로 자를 때 다음 중 그 단면의 모양이 될 수 없는 것은 했어요. 그럼 얘 가지고 돌리면요. 얘 돌렸을 때 이렇게 나오면 얘가 원뿔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원뿔대가 나왔고 얘를 잘랐을 때 생길 수 없는 모양 물어봤잖아요. 그럼 뭐 요런 거 같은 경우는 그냥 이런 식으로 자르면 여기 하나 생기고요. 그 다음 얘는 이거 회전축 여기 자르면 이 모양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 3번은 이렇게 쓱 잘랐을 때 여기가 원형 이렇게 되는 거 맞고요. 살짝 기울여서 자르면 타원형 되는 것도 맞아요. 됐죠? 그다음 마지막 5번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 둥근 면이랑 양옆에 삭삭 연결해서 원뿔 되는 거니까 일단 모르겠는데 이런 거는 나올 수가 없어서 뭐 이거 어떻게 잘라야 이게 나오나? 하여튼 이도형에서는 불가능해요. 뭐 다른 뿔 같은 거 있으면 되려나? 하여튼 그래서 5번은 불가능합니다. 정리 한번 해보세요. 7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원뿔대에서 A의 값은 하고 물어봤어요. 천천히 큰 그림으로 볼게요. 자, 그럼 A의 값은 어떻게 찾아야 되냐면, 자, 여기가 이거 그냥 중심각 찾아야겠네.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얘 전개도를 잠깐 그릴게요. 원뿔대 옆면에 그 성질을 이용해서 이 밑에 걸 반지름을 찾아주시면 되는데요. 여기 반지름이 지금 A인 거잖아. 여기 반지름이 3이네. 그럼 3이 6파이니까 여기 6파이예요. 여기가 6파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2A파이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반지름, 여기 반지름 8이고 여기 반지름이 16이죠. 여기 이렇게 연결된데 여기는 이제 8이고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여기 중심각 x를 찾을 수 있어요. 그럼 중심각 x를 어떻게 찾냐면 8로 생각했을 때 2, 16파이 곱하기 360분의 x 이렇게 해서 이게 6파이 나오는 거죠. 그럼 360분의 x는 16파이분의 6파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약분하면 3이고 약분하면 8이라서요. 요거 약분하면 8, 4, 32, 8, 5, 40 해서 여기다 45 곱한 거거든요. 여기다도 45 곱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x는요. 3, 4, 12, 3, 5, 15에서 135도 이렇게 된 겁니다. 여기 중심각이 135도 됐으니까요. 요 호의 길이 한번 찾아주시면 되겠죠. 그럼 24로 하면 48파이 곱하기 360분의 135 이렇게 한 게 2의 2파이래요. 그럼 요거 가지고 계산해 주시면 요거 아까랑 똑같이 8분의 3이잖아요. 8, 6에 48이고 그럼 얘는 이제 18파이가 2의 2파이예요. 그래서 A가 9입니다. 됐죠? 그래서 반지름이 9cm구나. 답이 4번이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와서 8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8번은요. 오른쪽 그림과 같은 입체도형의 건널비는 했어요. 이 입체도형의 건널비는요. 밑넓이 하나 구하셔가지고요. 밑넓이 곱하기 2하고 안쪽 옆넓이랑 바깥쪽 옆넓이 해서 더해주시면 되거든요. 밑넓이는 얘 보면 6 곱하기 8 나누기 2 그다음 빼기 3 곱하기 4 나누기 2 이렇게 하면 이게 밑넓이야. 그러면 얘 48을 2로 나누니까 24고요. 3, 4, 11을 2로 나누니까 6이라서 답이 18이거든요. 그래서 밑넓이가 18이라 18 곱하기 2 해서 36이었고요. 그다음 옆넓이는요. 옆넓이는 바깥이랑 안옆넓이 해줘야 되는데요. 바깥 옆넓이는요. 10 더하기 6 더하기 8 한 다음에 높이 10 곱했고요. 안쪽 옆넓이는요. 5 더하기 3 더하기 4 한 다음에 10 곱해서 해주시면 돼요. 얘는 24 곱하기 10 하면 240이고요. 얘는 8이랑 4 더하면 10이니까 얘 곱하면 120이고요. 240이랑 120 하면 360이고 밑넓이 2개 하면 36이니까 겉넓이 구해주시면 396 제곱센티미터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96이니까 답이 4번이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넘어가겠습니다. 9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밑면이 부채꼴인 기둥의 부피는 하고 물어봤어요. 자, 기둥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 하면 되겠죠. 밑넓이 곱하기 높이 해주시면요. 밑넓이는 4, 4, 16파이 곱하기 360분의 240 하고 높이 6 해주시면 돼요. 그럼 120으로 나누면 2, 120으로 나누면 3이니까 3분의 32파이 곱하기 6 하면 되겠죠? 그럼 요거 약분하면 2니까요. 답이 64파이입니다.
정리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답이 4번 64파이구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넘어와서요. 10번 문제 풀이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10번은 아랫부분이 밑면의 지름의 길이가 6cm인 원기둥을 모양인 병에 물을 담았대요. 그리고 그림 1과 같이 병을 바로 세웠을 때 물 높이가 10이었고 거꾸로 세워서 밑면과 평행에 돌았을 때 물이 없는 부분의 높이는 7이었을 때 병의 부피는?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물 부피를 먼저 구해요. 그러니까 물 부피는 이 반지름이 3이니까 9파이 곱하기 10파니까 여기 부피가 90파이인 거야. 그래서 물의 부피는 90파이였던 거고 여기는 반지름이 여기 3cm니까 9파이에다가 7 곱해주시면 요 이제 빈병의 부피가 나오는 거거든요. 97에 63파이니까 이 빈병 부피랑 물의 부피 더해주셔야 이 병 전체의 부피가 되는 거라 153파이가 정답이 돼서요. 답이 3번입니다. 고민 한번 해보세요. 11번 문제 풀이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11번은요. 오른쪽 다음 그림과 같은 평면 도형을 직선 L을 회전축을 하여 1회전 시킬 때 생기는 회전체의 건널비는? 하고 물어봤어요. 자, 그럼 이걸 1회전 시키면 이렇게 생긴 원뿔 하나, 그리고 이렇게 생긴 원뿔 하나, 이렇게 두 개 생기겠죠. 그래서 원뿔이 두 개가 생겼어요. 여기 모선의 길이가 5cm, 여기 반지름의 길이가 3cm, 여기 높이가 4cm. 그래서 여기도 높이도 4cm, 요 모선의 길이 5cm, 여기 반지름의 길이 3cm. 얘 건널비가 어떻게 되냐면 9파이고요. 요 밑넓이 9파이, 그 다음에 요렇게 부채꼴 길이 했을 때 여기가 5고요. 3이 여기 6파이고요. 그래서 5 곱하기 6파이 해서 요거 하면 30파이를 2로 나누니까 15파이거든요. 15파이랑 여기 9파이랑. 그럼 됐고 반대쪽도 똑같잖아. 그래서 이거 둘이 더해주시면 24파이거든요. 24파이가 두 개 있으니까 답이 48파이예요. 답이 5번입니다. 12번 문제 풀이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12번은요. 오른쪽 그림은 사각기둥의 한 면과 사각뿔의 밑면이 서로 완전히 포개지도록 붙여놓은 입체도형인데요. 이 입체도형의 부피는? 하고 물어봤어요. 그럼 이 입체도형의 부피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 반지름이 여기가 4고 여기가 3이니까 4, 3, 12 곱하기 높이 5에다가 3분의 1 해주시면 뿔이니까요. 요거 약분하시면 답이 20 나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뿔 부피는 20인 거고 이 밑면 부피는요. 4 곱하기 3 한 다음에 여기다 6 하면 12에다가 6 해서 답이 6이 12에서 7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20이고 얘가 70이라서 답이 92 세제곱센티미터 되는 거라 1번이에요. 정리 한번 해보세요. 넘어와서 13번 문제 풀이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13번은요. 그림에서 입체도형 A와 방구 B의 건널비가 같을 때 A의 값은? 하고 물어봤어요. 입체도형과 방구의 건널비가 같다고 하면 이 입체도형 건널비, 방구 건널비는요. 4 일단 4파이 R 제곱하면 되겠죠. 그럼 16 곱하기 4니까 64파이가 방구 구의 건널비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거 원에 둘래 하니까 이게 8파이잖아요. 그래서 8파이 곱하기 16 하면요. 6, 8에 48 하고 8, 1은 8이니까 128파이 나오거든요. 64파이랑 128파이 둘이 더해주시면 192파이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널비가 192파이예요. 두 번째 방구 B의 건널비는요. 반지름 여기 밑넓이가 A제곱 파이고요. 건널비는요. 4파이 A제곱의 절반 하면 돼요. 그래서 얘가 밑넓이 A제곱 파이랑 그 위에 방구 건널비의 절반 2파이 A제곱이랑 더해주시면 3파이 A제곱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A의 건널비가 192, B의 건널비가 3파이 A제곱인데 문제에서 둘이 건널비가 같다 그랬으니까 192파이가 3파이 A제곱이랑 같아서요. 3, 3 약분하면 3, 6, 18, 3, 4, 12 이렇게 된 거라 64가 A제곱입니다. 그래서 A가 8이에요. 그래서 답이 5번입니다. 정리 한번 해보세요. 넘어와서 14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4번은요. 오른쪽 그림과 같은 입체도형의 부피는? 했어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부피니까 원래 9의 부피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한 다음에 이게 90도, 90도, 90도니까 8분의 1 잘라낸 거라서 8분의 7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계산해 주시면 3분의 4 파이 곱하기 27 곱하기 8분의 7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요거 약분하면 9고 요거 약분하면 2라서 2분의 63파이가 정답이라 답이 5번입니다.
정리 한번 해보세요. 넘어와서 15번 한번 풀어볼게요. 15번은요. 십면체인 각기둥, 각불, 각불대의 꼭지점의 개수의 합을 구하세요 했어요. 십면체인 각기둥이면 팔각기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팔각기둥의 꼭지점의 개수는 16개 되는 거고, 각불이 십면체면 얘는 구각불이 되는 거예요. 구각불의 꼭지점의 개수는 10개 되겠지. 얘는 16개고. 그 다음에 각불대는 십면체니까 얘도 팔각불대가 되겠지. 팔각불대 꼭지점 개수는 기둥이랑 똑같아서 똑같이 16개예요. 그럼 16이랑 10이랑 16 더하니까 40이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넘어와서요. 16번 문제 풀이 한번 시작해 볼게요. 16번은요. 오른쪽 그림은 20개의 정육각형과 12개의 정화각형으로 만들어진 축구공 모양의 다면체에서 전개도인데, 이 전개도로 만들어지는 입체 도형의 모서리 개수를 m, 꼭지점의 개수를 n이라고 할 때 m 더하기 n의 값을 구하세요 했어요. 얘가 입체 도형의 모서리의 개수.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모서리라는 건 면이 두 개가 만날 때마다 하나씩 겹치잖아요. 그러면 20개의 정육각형이라 그랬으니까 정육각형의 원래 그 변의 개수는 6개잖아. 그럼 20 곱하기 6 해서 정육각형 모든 변의 개수 다 세고, 그 다음에 12개의 정오각형의 변의 개수도 모두 세서 더해주시면 얘 120이고 60이라 이게 전체가 180개였어. 그래서 모든 변의 개수가 180개인데 거기서 만들어지는 모서리 개수 물어봤잖아. 근데 얘는 이제 한 면이 하나 만날 때마다 무조건 2개씩 중복되니까 이 전체 180개에서 2개씩 중복되는 걸 제외해서 90개가 모서리 개수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m이 90이다라는 거 하나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꼭지점 개수 한번 해볼게요. 그럼 마찬가지로 정육각형의 꼭지점은 꼭지점 6개니까 6개짜리 20개에서 얘 120개고, 정오각형의 꼭지점은 5개짜리가 12개니까 60개 해서 120 더하기 60 하면 얘가 180개인 거거든요. 그래서 꼭지점의 개수가 180개인 거잖아요. 꼭지점이 180개인데 그 180개가 그 한 점에서 지금 면이 몇 개씩 모이고 있냐면 다 3개씩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 3개씩 만나고 있으니까 이 180을 얼마로 나눠요? 3으로 나누면 이게 6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n이 60인 거예요. m은 90이고 90, 60 요거 해주시면 90이랑 60 더해서 답이 150이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이 150인 거예요. 정리 한번 해보세요. 자, 이제 넘어와서요. 17번 문제 풀이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17번은요. 오른쪽 그림과 같은 직각삼각형을 직선 L을 회전축으로 하여 1회전 시킬 때 생기는 회전체를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잘랐대요. 이때 생기는 단면인 원의 넓이가 가장 클 때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세요 했거든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생기는 단면의 원의 넓이가 가장 클 때 반지름의 길이는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R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요거 가지고 또 마찬가지로 이제 부피를 구해주시면 얘는 아니야 뭐 이거 R만 물어본 건가? 생기는 단면에서 반지름 가장 클 때 물어본 건가? 아 그러면 이거 원래 그려지는 뿔이 이렇게 생겼을 때 반지름 가장 클 때가 당연히 여기일 텐데 이 R은 어떻게 찾으면 되냐면 어차피 여기 90도니까 삼각형의 넓이를 이용하면 돼. 그러니까 이 삼각형의 넓이가 3 곱하기 4 곱하기 2분의 1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5 곱하기 R 곱하기 2분의 1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둘이 같다고 놓으시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R이 5분의 10이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정리 한번 해보세요. 자, 넘어와서 이제 18번 문제 풀이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18번은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밑면은 한 변의 길이가 8이고 8인 정삼각형이고요. 옆면은 높이가 8인 니드면 삼각형으로 이루어진 사각뿔에서 밑면은 한 변의 길이가 3인 정삼각형이고 옆면은 높이가 3인 이등분 삼각형으로 이루어진 사각뿔을 밑면에 평행하게 잘라내었대. 이때 이걸 잘라내고 남은 입체도형의 건너비를 구하세요 한 건데, 그럼 어떻게 잘라내냐면 여기서 이렇게 3짜리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잘라낸 거야. 그러면 이제 사각 뿔대가 남았겠지. 그래서 뿔대의 건널비는 요 밑면 하나, 여기 3이고 여기 3이라 그랬고 여기도 높이 3 잘라냈으니까 여기 5만큼 남은 거예요. 그럼 3, 3, 9 해주시고 얘는 8, 8에 64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 사다리꼴 넓이 하나 구해볼까요? 윗변의 길이가 3, 밑변의 길이가 8, 높이가 5인 거예요.
그럼 3 더하기 8에다가 5 곱하고 얘를 2로 나누면 되겠죠. 그럼 11 곱하기 5 한 다음에 2로 나누면 2분의 55가 부피가 되겠습니다. 건널비. 2분의 55니까 2분의 55가 4개 있겠죠? 그럼 요거 약분해 주시면 건널비가 11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윗면의 넓이 9, 밑면의 넓이 64, 그리고 옆면의 넓이 110 이렇게 해서 더해주시면 73 더하기 110 하니까 183이구나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고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요 사각뿔대 됐다. 평행하게 잘라서 사각뿔대가 됐는데 걔 건널비 물어봐서 이렇게 구한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제 넘어와서요. 19번 문제 풀이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19번은요. 다음 그림과 같은 직육면체 모양의 두 그릇에는 같은 양의 물이 들어있대요. 이때 x의 값을 구하세요 했거든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여기가 3이고 여기가 5고 여기가 6이네.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부피가 5 곱하기 3 하면 밑면이고 거기다 2 하면 이게 밑면 넓이고요. 거기다 높이 6 한 다음에 3분의 1 해주시면 돼요. 그럼 얘는 이제 부피가 15인 거고요. 얘는 부피를 어떻게 만들어요? 여기가 5고요. 여기가 3이고요. 그럼 하면 여기 높이가 x니까 5x를 2로 나누면 이게 밑넓이고요. 거기다 높이다 3 곱해주시면 돼서 2분의 15x가 이 삼각기둥 부피입니다. 15랑 2분의 15x가 같다고 해주시면 x가 2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넘어와서요. 20번 문제 풀이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20번은요. 밑면의 지름의 길이와 높이가 같은 원기둥 모양의 그릇에 물이 가득 채워져 있대요. 이 그릇에 꼭 맞는 굴을 넣고 다시 껴냈더니 오른쪽 그림 같은 물이 남았대요. 이때 굴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세요 했어요. 굴을 넣고 다시 꺼냈더니 이만큼이 남았다. 일단 굴의 반지름을 구해라. 그러면 이제 반지름이 원래 R자리였고 구가 꼭 맞았다는 얘기는 높이가 2R이라고 돼 있어. 지름이 높이랑 똑같았으니까. 그럼 원기둥의 부피는요. R제곱 파이 곱하기 2R 한 다음에 구의 부피는 3분의 4 파이 R 세제곱해서 뺐어. 이게 R제곱 파이에다가 높이 4 곱한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2 파이 R 세제곱 빼기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하면 3분의 2 파이 R 세제곱 됐고 이게 4 파이 R 제곱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럼 이거 계산했을 때요. 파이 없어지고 R제곱 여기 R 곱해주시면 3분의 2 R이 4니까 R이 4 곱하기 2분의 3에서 6 되는 겁니다. 그럼 9의 반지름의 길이는 얼마다? 6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요. 그 입체도형의 건널비와 부피 실전 테스트 2회차, 그러니까 입체도형 단원 평가 실전 테스트 2회차 문제 풀이 한번 해본 거예요. 반복해서 들어보시고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따로 질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어요.